안녕하세요. 메이플스터디 제이슨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특별하게 변화한 것들이 없어서 영상을 올릴 필요를 못 느꼈는데, 이제는 조금 변화하는 내용도 있고, 또 이제 질문을 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다뤄드릴 내용은요,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대학을 목표로 하는데 캐나다에서 학교를 어떤 학교를 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좀 여러분들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뭐 이 영상을 빌어서 좀 죄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고요. 그 아이의 준비 어떤 단계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학생에게 맞는 학교를 고른다라는 게 저한테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은 드리지 못한 점 좀 그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미국 대학을 목표로 캐나다 고등학교를 선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미국 대학에서는 고등학교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아이들을 갖다가 어떤 고등학교를 조금 우선적으로 보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뭐냐면 학교 스트렝스를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자, 학교 스트렝스를 확인한다라는 내용은 뭐냐면요. 그 첫 번째로는 졸업생 주요 대학 입학 비율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생 주요 대학 입학 비율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 입학사정관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이 A라는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하버드에 지원을 했어요. 그 성적도 좋고 아주 우수한데 과거에 이 학교 출신들을 보니까 우리 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신뢰라는 부분에서 좀 약할 수 있겠죠. 근데 B라는 학교에서 지원한 아이가 있어요. 그랬는데 뭐 당연히 뭐 성적이나 이런 활동들이 좋고 그렇겠죠. 거기 뭐 하버드나 이런 데 지원하는 아이들 중에 그게 안 좋은 아이들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B 학교 졸업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얼마나 있냐를 보니까 꽤 여럿이 있어요. 그러면 B라는 학생들의 B라는 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더 높은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스트렝스 입학사 정관들이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AP 개설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학교가 이렇게 다 우리 그 학교에 입학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새롭게 또 다른 학교에서도 좋은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 학교가 그 수준이 어떤지를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P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게 사실 대학 과정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듣는 거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잖아요. 그 난이도가 높은 그 수준이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AP 개설수가 많다는 얘기는요. 이 학교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높은 수준의 공부들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AP 개설수가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AP 개설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AP를 신청하는 학생들도 많고 이 학교에 학업에 대한 학업열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어떤 맹점이 있냐면 학교에서요 학생이 많으면 개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학생이 많으면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많을 수가 있으니까요. 어찌됐건 미국 대학에서는 그래서 AP의 개설수도 상당히 그 스트렝스를 확인하는 요소로 본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학교 아카데믹 프로그램에 대한 겁니다. 학교 아카데믹 프로그램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가 적어요. 그러면 AP를 여러 개를 개설하는데 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학교라서요, AP 대신에 IB를 하는 학교들이 생겨요. IB는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특성상 뭐 IB를 한다라는 것은 통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지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안 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은 IB 디플로마를 하는 학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널스 과정, 학교가 뭐 이제 너무 외떨어져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뭐 AP나 IB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그랬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 공부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 우등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너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간다 그러면 미국의 그 탑티어 대학을 가는 것은 사실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뭐냐면요. 학교가 규모가 크다 보면은요. 아카데믹 말고도 그 아카데믹이 아닌 다른 액티비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기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대학에서는 학교에서 그런 액티비티가 많다 그러면 공부 외적으로도 아이들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좋은 학교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는 이 지금 네 가지 정도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 스트렝스의 판단 요소로 본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학교 찾으실 때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대학에서 보는 고등학교 두 번째 요소는요, 기타 요소라고 제가 해놨는데 학교 위치입니다. 학교의 위치라는 것 때문에 사실 캐나다가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봐져요. 학교 사실은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위치라는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대학은 전 세계 친구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 있느냐, 미국 외의 지역에 있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외국인 학교가 있고 국제학교가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제학교들은 공부 진짜 잘 시키는 학교들이고 굉장히 아이비 하는 학교들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그런 학교란 말이에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요, 미군 부대,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위한 학교로 처음에 개설이 됐던 학교가 있어요. 제가 학교 이름 말씀 안 드릴게요. 거기가 입학률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학교는 미국 내에 있는 걸로, 미국 내에 있는 걸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고등학교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캐나다는요, 사실은 미국 내에 있는 고등학교랑 같은 가치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하죠. 물론 미국 내에서도요, 그 지원하는 대학의 주에 있느냐 아니면 그 바깥 다른 주에 있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미세하지만. 근데 캐나다는 최소한 같은 주는 아니지만 다른 주에 있는 고등학교들과는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이런 점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와 대학 간의 유대관계라는 부분이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고등학교가 어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뭐 발전기금을 냈다든지 아니면 그 학교의 프로젝트 어떤 연구나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쪽에 선생님이나 학교 아니면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같이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참여한 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여론조사 뭐 이런 거에 참여든지 뭐 피실험자로서 참여가 된다든지 뭐 이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면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들도 이 학교에 이런 관계만 좋다라고 해서 대학을 잘 가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종합적으로 미국 대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등학교를 평가할 때 학생 평가가 아니고요. 학교를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염두에 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어디를 다니면 미국에 지원할 때 유리할까? 라는 부분들을 조금 대부분 이제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규모가 큰 공립학교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립학교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규모가 큰 공립학교는 이유가 뭐냐면요. AP 프로그램의 개설수가 일단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캐나다는요, 되게 많은 학교들이 그 컬리지 보드에 그 소속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P를 갖다가 시험을 다 볼 수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근데 과목으로 AP를 굉장히 여러 개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들은 사실 규모가 커야 돼. 한 3,000명 정도 규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10개 이상이 되는데 그런 학교들이 모여 있는 데는 사실 토론토 지역이에요. 온타리오, 토론토 그쪽에 이제 몇몇 학교들, 공립학교 규모가 큰 학교들이 AP 프로그램의 개설수가 많고요. 근데 그거는 학교 홈페이지, 스쿨보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학교들의 장점이 뭐냐면 학교 내 액티비티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액티비티를 갖다가 역시 미국 대학에서는 중요한데 어느 정도 학교 내에서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외부적인 액티비티가 캐나다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규모가 큰, 규모가 작으면 의미 없고요. 그래서 보통 AP 한 15개 정도에 근접하는 그런 규모가 큰 공립학교를 한번 보셔라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비 사립학교를 눈여겨보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요. 근데 사실 아이비 사립학교다 공립학교다라는 부분보다는요. 아이비 학교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이비는 전 세계적으로 일단 난이도가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작아도요. 아이비에서 디플로마 과정을 아이비 학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꼭 개설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 IB라고 해놓고 IB 서티피케이트만 제공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는 안 되고요. IB 디플로마까지 제공하는 학교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요. IB 디플로마를 하는 학교들은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작아도 다른 학교들이랑 다 규모가 큰 학교랑 똑같이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는 IB 디플로마 했을 때 코어 과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이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뭐 그다음에 액티비티 서비스에서 카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익스텐디드 에세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제 TOK라고 해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코어 과목이 있는데 이게 상당 부분 아카데믹 액티비티하고 일반 액티비티의 많은 부분들을 그 커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바라보는 그 성적과 액티비티가 어느 정도 가치가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IB가 사실 저는 그 캐나다 내에서는 AP보다는 IB 미국 대학을 목표로 하면 IB 학교를 사실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립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붙여놓은 이유는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아요. 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은데 제가 사립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IB 사립학교가 IB 프로그램 외에 다른 액티비티, 조금 도움이 되는 액티비티들, 뭐 예를 들면 뭐 스포츠 쪽에 뭐 승마, 뭐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뭐 우리로 치면 보트도 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조금 고급스러운 액티비티들을 갖춘 학교들이 있어요.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은 다른 스포츠적인 액티비티들이 공립학교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제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그 아카데믹적인 요소인 그 IB는 공립학과 같더라도 사립에서 그런 것들이 추가되는 것들이 미국의 이제 탑티어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되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AP가 굉장히 많은 공립학교이거나 규모가 큰 아니면 IB를 하는 이거 뭐 공립도 괜찮습니다. 액티비티 따로 빼면 되니까 IB 학교 그리고 기왕이면 IB 사립학교가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PER 학교도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정보들이 없으시니까는요. 학비 비싸고 그러면 좋은 학교인 줄 알고 정말 돈 많이 들이시는데 특히 기숙학교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아무래도 중간에서 이제 소개하시고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 것 같은데 당연히 뭐 유학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실 수밖에 없겠죠. 한국에 계신 분들 또 그 뭐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비슷할 것 같고요. 그런데 피해야 할 학교들이 뭐냐면요. 입학 실적이 없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3번에 있는 학교 연역이 짧은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입학 실적이 있는 학교들이 있고 없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입학 실적이 없고 AP도 없고 근데 AP 있다 그래도 한두 개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좀 배제하고요. AP도 없고 또 IB도 진행하지 않는 학교. 그런데 학교의 강점으로 activities만 내세우는 학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액티비티도 있고요. 뭐 굉장히 고급스러운 액티비티도 있고, 뭐 기숙학교에서 뭐 애들이 뭐도 하고 이렇게 내세우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캐나다 대학은 모르겠어요.
그 학교의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는 편이니까. 그런데 미국 대학은 이렇게 이런 학교에선 좋은 학교를 소위 말하는 그 탑티어 대학은 거의 못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학교는 좀 피해달라. 괜히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정말 별로다. 피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오랜만에 유튜브도 영상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덜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그 미국 대학을 목표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과정 선정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늘 그렇지만은요, 그 유료 컨설팅 상담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1938인데 요 이제 여기로 메일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잼제이슨 1938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상담 시청만 이용하셔서 보내주시면 그 대입 컨설팅에 대한 상담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긴 시간 보시느냐고 지루하셨을 텐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